오늘은 6장 p-n 접합 다이오드 이상적인 전압 전류 관계식을 수학적으로 유도해보고 그 수식이 갖는 물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전류 전압 관계식을 유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는 캐리어의 확산거리보다 매우 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N형 반도체의 중속 영역이 되겠죠. 그 길이를 WN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양공의 확산거리 LP보다도 매우 길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P형에서 건너온 양공은 이제 중속 영역으로 확산해 가면서 전자와 재결합해서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거리를 길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거리가 이 확산거리 LP가 WN보다도 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WN이 LP보다도 작다면 그때는 캐리어가 충분히 확산할 만한 거리가 존재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거는 이제 6장 마지막에서 숏 다이오드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캐리어의 확산과 재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거리를 주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 델타 P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건너온 양공의 농도가 x 이퀄 xn 지점에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농도에서 원래부터 N형 반도체에 존재하고 있던 양공의 농도를 빼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N0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자, P형 반도체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너왔고 여기에서 요걸 빼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낼 건데요. 미리 여기서 미분 방정식의 경계 조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 전자들은 점차 재결합에서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P형 반도체 열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N형 반도체에서 양공도 무한대로 접근하면 PN0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경계 조건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X가 XN보다 큰 영역, 즉 N형 반도체의 중속 영역이 되겠죠. 거기에서는 에너지 밴드가 판판하죠. 일렉트릭 필드도 존재하지 않고요. 캐리어의 생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약 조건을 우리 앰비폴라 방정식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앰비폴라 방정식은 무슨 형일까요? 이거는 N형의 앰비폴라 방정식이죠. 그래서 소수 캐리어의 이 특성들이 이 앰비폴라 방정식을 결정짓는다 그랬죠. 그런데 자, 정상 상태니까 이게 0이 되고요. 일렉트릭 필드 0이니까 이것도 0이 되고요. 캐리어의 생성 없으니까 또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항만 남습니다. 그런데 정상 상태에서는 이 과잉 캐리어의 시간적 변화율은 일정하죠. 즉 t의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미분을 일반 미분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양공의 농도는 어디에서의 양공의 농도입니까? N형 반도체에서 양공의 농도죠. 그래서 델타 PN으로 바꿉니다. 다 델타 PN으로 이렇게 바꿨죠. 그 다음에 양변을 DP로 나눠주면 여기는 LP 제곱이 됩니다. LP는 DP 루트 DP 곱하기 타우 P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미분 방정식을 이제 경계제권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공에 대해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양공은 요식이죠. 자,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선형 2차 우변이 0인 방정식이죠. 그 해는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는 몇 번이고 구했죠.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가
무한대가 되니까 a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a는 0. 그래서 요 항만 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계 조건 x xn 지점에서의 과잉 캐리어 농도는 어떻게 됐었죠? 여기에서 요걸 뺀다 그랬죠? 빼면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앞에서 다 한 거죠. 자, 이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xn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이제 다 구했습니다. 여기서 b를 구해보면 양변에 exponential 플러스 LP분의 XN으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없어지니까 b는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b를 여기다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델타 PNX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과잉 캐리어 농도는 지수 함수로 감소해 간다 그랬죠. 그래서 P형에서 건너온 양공은 전자와 재결합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감소한다고 앞에서 이미 결론부터 얘기했었죠. 그 지수함수로 감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거리에 대해서 지수함수로 감소합니다. x가 커지면 이 값은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지수함수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제에 대해서 구해보죠. 개수를 CD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여기가 무한대로 가니까 d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x 이꼴 마이너스 xp를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하고 앞에는 여기랑 똑같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c를 구할 수 있겠죠. 양변에 exponential ln 분의 xp를 곱해주면 이게 없어지니까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c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델타 MPX는 이렇게 얻어집니다. 익스포넨셜의 곱은 요 괄호 안에 항의 안에 있는 함수의 합이 되죠. 그래서 ln분의 xp 플러스 x. 자, 이것이 우리 요 공핍증의 경계면에서 이 소수 캐리어들이 x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를 하고 변해가는가를 나타내주는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델타 PN이라는 것은 여기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요 식이 요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놨죠? 네. 그래서 지수 함수로 감소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지수 함수로 이렇게 감소해 갑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전류 밀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확산 전류만 존재하겠죠. 드리프트 전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만드는 확산 전류, 양공이 만드는 확산 전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양공이 만드는 확산 전류는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앞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자, 요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를 살펴보면 델타 PN을 미분하면 되겠죠? 델타 PN. 요걸 미분하면 됩니다. 자, 요걸 미분하면 앞에 상수죠. 익스포넨셜 함수는 그냥 익스포넨셜 함수 그대로 남고 요 계수 마이너스 LP분의 1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QDP PN0가 또 있죠. 그래서 LP분의 QDP PN0 LP분의 QDP PN0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델타 PNX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델타 MPX를 구해볼까요? 자, 이거 미분하면 이 앞에 상수고 이거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ln분의 1. 그래서 역시 ln분의 mp0 qdn.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x 이꼴 xn, x 이꼴 마이너스 xp 요 지점에서의 전류 밀도를 구해보면 자, x가 xn이면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2의 영승은 1이니까 그냥 앞에만 남고요. 요것도 뒤에만 남습니다. 그래서 x 이꼴 xn, x 이꼴 마이너스 xp 지점에서의 전류 밀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통으로 이걸로 묶으면 앞에 이렇게 상수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확산거리는 각각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 앞에 요거는 상수항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확산거리, 확산계수, 전하량,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 N형 반도체에서 소수 캐리어 양공의 농도. 여기도 동일하게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곡선이 될 것이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식입니다. 여기 전류가 있죠. 여기 VA 전압이 있죠.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수학적으로 좀 조금 물리적인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자, 우리 VA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순방향 전압이 되겠죠. 순방향 전압에서는 캐리어의 확산이 잘 일어나죠. 그래서 전류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류가 이렇게 순방향 전압의 지수함수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방향 전압이 0, 즉 전압을 인가하지 않을 때는 이게 0이 되니까 이 전체 항이 0이 되겠죠. J는 0. 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VA가 0보다 작을 때 이건 마이너스 전압이 되겠죠. 즉 이거하고 반대가 되니까 이거를 우리는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이 걸렸을 때는 우리는 이 전류 밀도는 이 뒤에 항이 없어지고 그냥 이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것도 마이너스로 수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JS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JS라는 얘기입니다. 이 JS의 S는 세츄레이션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JS를 우리는 역포화 전류 밀도라고 합니다. 이 JS가 요 JS의 항을 보면 이게 다 상수값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그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VA가 마이너스 Q분의 KT를 인가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VA에다가 마이너스 Q분의 KT를 인가하면 QQ, KT, KT 약분돼서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그러면 JS에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63 JS가 됩니다. 즉 JS에 대해서 63% 정도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마이너스 Q분의 2KT 절대값이 더 크죠. 이거보다 더 큰 전압. 그러니까 좌표계를 보면 더 마이너스 X쪽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간 거죠. 그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가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죠. 그러면 0.86 옹수통, 86 JS. 절대값으로 보면 더 커졌죠. 점점 JS에 근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VA가 마이너스 Q분의 KT보다 많이 작으면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여기가.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 되죠. 그래서 J가 바로 마이너스 JS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즉 이때는 이 전압에 관계없이 이거보다 작으면 그냥 JS로 일정하게 수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좌표계를 놓고 이거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원점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많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특정한 값 그냥 JS로 쭉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이제 점점 원점에 접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0.86이죠. JS에서 조금씩 작아지죠. 이렇게 갈 겁니다. 자, 확실한 건 뭐 여기서 뒤에서 그리겠지만 이런 모양을 그린다는 것을 여기가 0이 됩니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JS를 다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LP는 이렇게 되죠. PN0는 곱의 일정 규칙으로부터 NI제곱 그 다음에 분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N0가 되겠죠. NN0가 ND가 되고 NP0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P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NA가 됩니다. 그래서 PN0는 요걸 넣고 MP0는 요걸 넣고 정리를 하면 요거 JS는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거 캐리어 농도가 되겠죠. 확산거리, 그 다음에 소수 캐리어의 수명, 이거 다 상수값이고 우리 이 NI 제곱을 보십시오. 즉 역포화 전류 밀도는 NI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성 캐리어 농도 제곱에 비례하죠. 그런데 진성 캐리어 농도는 우리 앞에서 반도체 물성편에서 배웠죠. 온도에 매우 강하게 의존한다 그랬죠. 우리 300K에서 진성 캐리어 농도는 1.5 곱하기 10에 10승이었죠. 그런데 그 온도가 올라가면 그게 11승, 12승, 13승, 뭐 19승까지 가는 거 우리 기억이 납니까? 그래프에서. 온도에 매우 의존합니다. 근데 이게 또 제곱이 붙었죠. 그래서 역포화 전류 밀도는 온도에 강하게 의존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가 매우 온도가 높은 구역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이 역포화 전류 밀도가 매우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이 역포화 전류 밀도가 어느 정도 값을 갖고 이것이 갖는 또 물리적 의미를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함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대충 이런 그림을 갖습니다. 즉 VA가 마이너스 Q분의 KT보다 아주 작은 경우 이쪽이 되겠죠. 이쪽에서는 그냥 JS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원점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0에 접근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0에서는 0이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순방향 전압에서는 지수함수로 증가하죠. VA의 지수함수. 그래서 지수함수 형태로 이렇게 쫙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JS는 역바이어스 전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역에서는. 뭐 여기는 조금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렇지만 JS는 역바이어스 전압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이거는 진성 캐리어의 농도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PN접합 다이오드, 이상적인 PN접합 다이오드의 곡선은 이런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좀 더 상세히 고찰을 해볼 것입니다. 예제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이제 조금 변해갑니다. 왜? 비이상적인 효과도 이제 고려해서 다시 전체적인 실제 PN접합 다이오드를 그 모양을 한번 그려볼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